안녕하십니까.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혜린입니다. 뉴욕에서 또 고용보고서가 안 좋다는 주말에 악재가 날아든 아침 때문에 약보합으로 모두 다 출발하지 않을까 내지는 어쨌거나 마이너스 출발을 예상했었는데요. 양시장 모두 플러스를 달고 출발했었지만 지금은 또한 양시장 모두 마이너스였다가 다시금 코스닥 정도는 플러스로 반전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방향을 아직까지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냐 아니면 전반적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나 팽팽한 기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아침입니다. 아직까지 방향성이 이렇게 잡혀지지 않은 아침인데요. 지수와 함께 수급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역시 오늘 아침도 팔고 있는데요. 선물은 매수 우위로 방향 전환을 일단은 했습니다. 현재 차익 거래도 한 160억 원, 170억가량 들어오고 있고요. 프로그램 전체적으로는 비차익을 제외하고는 매수 우위를 기록은 하고 있네요. 코스피도 아주 약보합의 마이너스권이기 때문에 언제 또 올라올지 방향이 바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코스닥은 그나마 조금 견조하다 싶긴 했었는데요. 코스닥도 한 번 이미 하락 반전이 됐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자, 업종별로 분위기를 한번 보죠. 자, 거래소 내에서만 조금 간단하게 짚어볼 텐데요. 오늘 아침에 의료 정밀도 그렇지만 철강금속 쪽에서 대장주인 포스코도 다시금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고 있고 현대제철도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 4분기 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거의 한 3% 가까이까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좀 눈길을 끄는 업종은 바로 운수장비 업종인데요. STX 조선해양이 무려 8% 가까이나 급등합니다. 이 밖에도 STX 크루즈가 모두 다 괜찮은데요. 현대 미포조선도 오늘 거의 한 5% 급등, 지난주 금요일날도 5%, 오늘도 거의 한 5%, 거의 한 2거래일 연속 10% 가까이나 오르고 있습니다. 대장주 현대중공업 역시 오늘 3% 급등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또한 컨테이너선 수주 얘기를 들려준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도 1.7%나 뛰고 있습니다. 제 밖에 대우조선해양도 한 2.7% 정도 상승을 해주면서 오늘 조선주가 2거래일 연속 상승 국면입니다. 섬유의복 쪽에 LG패션 같은 경우에도 2% 정도 뛰어주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약한 쪽을 한번 보면요. 오늘 은행 섹터가 강하지 못합니다. 은행 쪽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고요. 화학 쪽도 섹터 자체는 약하지만 OCI는 오늘 3% 이상 날아가는 중입니다. 27만 2천 원. 역시 OCI는 태양광 관련해서 대장주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태양광 성장성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또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한국타이어도 2%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IT 쪽을 한번 분위기를 보면은요. 수요일날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의 경우에 실적 모멘텀 약화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오늘 아침 다시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70주파 중에 하나죠. 삼성 SDI 오늘 약보합이고요. 삼성 전기도 1.4% 가까이 빠집니다. LG전자 정도만 9만 5천 원 정도 지지하려는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삼성 전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LG 디스플레이도 1.5% 정도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2만 5천 원 살짝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그리고 끝으로 말이죠. 증권 쪽도 오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못한데 아주 작은 종목들만 일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융 쪽 오늘 수급이 별로 좋지 않다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화재, 생명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다시 코스피가 상승 반전됐습니다. 이거 지수가 왔다 갔다 하니까요. 장 막판에 제가 방송 끝날 쯤 지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이 시각 수급 특징주 한번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상무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사는 날은 아닌가 보죠. 개파락은 아닌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투매가 나올 때에 한해서 단기적인 매매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투매라는 것은 적어도 개파락이 2번 연속돼야 된다 하는 말씀 이미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 한 번의 개파락이 있었습니다만 한 번 더 개파락이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는 매수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쉬는 것이 가장 주식 투자의 고수가 취하는 방법이다 하는 점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네. 옛날 중국 고사에도 보면 강태공의 일화가 많이 회자되죠. 네. 제가 주식시장 약세 국면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강태공이 위수광가에서 낚싯대를 들이오고 낚시를 한 것은 그 물고기를 잡는다기보다는 자기를 알아주는 왕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하는 의미가 컸죠. 네. 그래서 결국 주나라의 문왕이 강태공을 영입해서 은나라를 격파하고 결국 재산까지 오른다는 그런 유화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역시 시간,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인생사와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미 지난주에 이 시간을 통해서 추세는 이탈됐다는 말씀을 강조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면서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준비한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먼저 현재 시장 상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면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죠. 미국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 시장 다우존스 공업지수의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요. 네. 지금 화면에 여러분에게 나올 겁니다. 자, 화면에 나오고 있죠. 이미 직전 저점 붕괴되기 이전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미국 시장도 직전 저점 붕괴의 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미 붕괴된 모습이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미국 시장은 여기서 연속 하락에 따른 반등은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가가 상승할 때요. 중간중간 계속 상승하는 게 아니라 조정을 받죠. 이것은 눌림목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승기 저하에서의 눌림목은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지만 기조가 꺾이는 하락장에서는 이것은 급락했다는 자율적인 반등입니다. 이걸 상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반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 반등을 먹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이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좀 더 줄여나가는 라는 의미가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미국 시장도 흐름 자체는 반등을 줬다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했다 조정을 받고 하는 이런 쌍바닥, 삼중바닥형의 과정이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추세로 상승 전환이 확인되기 전까지. 그러면 상승 전환은 어떻게 확인되느냐? 추세선을 이렇게 쭉 그보라는 말씀 드렸죠? 네. 그 화면, 나타난 화면의 최고점, 그리고 가장 최근의 고점을 연결하면 이게 추세선입니다. 그럼 이 추세선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기존은 하락해줍니다. 그럼 이 추세선을 어떻게 돌파하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돌파 시도를 한 끝에 역시 시간이 지나야지만 돌파 가능성, 이 시점에서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때까지는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견주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국내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에게 국내 증시의 차트 흐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나오는 것이 국내 시장입니다. 국내 코스피 시장도 그동안 많이 올랐죠. 네. 어차피 떨어질 구실을 찾고 있던 국내 시장이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나타났던 중국 하반기 경기 성장률의 감소, 그리고 미국과 유럽 시장의 약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터져졌던 일부 몰지각한 펀드 매니저들이 좋지 않은 행동,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아도 조정을 받기를 일부 원했던 국면 하에서 국내 시장에서도 악재로 작용하면서 다시 한번 하락 반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국내 시장도 물론 단기적으로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그러나 그 반등을 먹으려 하지 마라. 네. 이거는 개인 투자가들의 영역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죠. 제가 시나리오를 3개 이미 지난주에 정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때 매수하느냐?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이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면 그때 매수하겠다. 이것이 1730포인트입니다. 그럼 1730포인트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매수 자제다. 그러면 그 이하에서는 조정받는 어떻게 했느냐? 조정을 받았다가 반등을 줄 것이다. 이 반등을 먹으려 하지 마라. 첫 번째 반등은. 그죠? 네. 그리고 조정을 받고 이 저점이 붕괴되는 두 번째 반등면, 이때가 배팅 찬스라고 본다면 주력 배팅은 그렇죠. 당분간은 차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향후 그럼 조정의 기간이 얼마나 되겠느냐? 네. 1주에서 2주간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향후 1주에서 2주간은 주력 배팅을 자제한 가운데 좀 쉬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휴가를 좀 빨리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크게 먹을 상황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는 휴가를 좀 앞당겨 다녀오시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투자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쉬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려도 이게 하루라도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예. 이게 몸에서 무슨 이상징후를 느낀다고 합니다. 몸이 근질근질하고 그래서 하루라도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라면 이제 모니터를 끄고 당분간 보지 않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오후 3시에 장이 마감되기 때문에
매일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습관화되셨던 분들이라면 3시 이후에 그냥 장의 흐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한번 장이 마감된 이후에 모니터를 켜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여러분들께서의 보수적인 매매 전략, 투자 전략을 당부드리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단기 매매의 가능성도 지난주 한 번의 개파락이죠. 이제 한 번에 더 개파락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아침 시초가부터 개파락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최영특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적어도 단기 매매도 금주는 주 초반은 조심하고 주 중반 이후로 늦춰 잡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금주 매매 전략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일단은 추세가 꺾였지만 어설프게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반등의 어떤 색깔도 아직까지 보여지지 않아서 그 반등을 목자고 뛰어들기에도 또 그리고 가는 그런 말에 뛰어드는 그런 국면도 다 아니기 때문에 좀 한 1, 2주 정도 쉬어보자. 우리 휴가를 앞당기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세력들이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팔고 있는지 웬만하면 이 종목 정도는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은 더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주에 약속해 주셨던 대로 오늘은 외국인 기관 순매도 상위 리스트를 공개해 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장에서 매수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자, 금주 월요일 오늘장에서는 매도 종목을 한번 점검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한 달치 매도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것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6월 달은 월 초부터 중순까지와 중순 이후부터의 변화가 굉장히 180도 확 달라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단순히 평균을 참고해서 여러분께서 한번 보신다면 모를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는 지난 일주일간의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을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네. 그것이 투자자분들께서 시장을 이해하시는데 더 편안하고 쉽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예고해드린 한 달치의 매도 종목이 아니라 지난 일주일 동안에 기관과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주로 팔았는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 상위 종목을 한번 보면은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현대중공업, KB금융을 매도했습니다. 옆에 매도한 그 금액까지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를 지난 일주일 동안 무려 200억 원어치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집중적으로 매도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 190억, LG 디스플레이 173억, 현대중공업도 115억 원어치나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KB금융을 80억 매도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1위부터 5위까지 매도 상위 종목을 보면은요, 시가총액 1위부터 시작을 해서 상위권 안에 드는 종목군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현대중공업, KB금융. 역시 업종 대표주죠. 조선업체의 대표주자. 네. 우리나라 금융권의 대표주자. 반도체 IT 업종의 대표주자. 그리고 최근 잘 팔리고 있는 LED 업체의 대표주자. 이런 대표 종목군들을 집중적으로 매도했다는 것이 지난 일주일 동안의 외국인들의 매도 종목을 보면 확연히 표가 나고 있고요. 네. 자,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냐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삼성전기를 매도했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외국인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였죠. 네. 1위와 2위 순위만 바뀌었을 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가장 매도 많이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LG전자, 삼성전기를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여전히 2분기 실적도 지난해에 비해서 엄청난 실적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3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매도했다는 점,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실적 호조세가 이어진다는 애널리스트의 리포트 보고 자료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 의를 보였다는 것은 이제 실적이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은 역시 업종 대표들 중심으로 해서 실적 호전주들을 계속 매도하고 차익 실현 물량을 내놓고 있다는 점은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향후 다소간의 추가 조정에 대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리스크 관리성 매도 물량이 줄여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코스닥 시장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지난 일주일 동안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은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주성엔지니어링, 서울반도체, CJ오쇼핑, 루멘스, 레오이즈 게임즈를 매도했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을 가장 많이 매도했죠? 17억. 그 다음에 서울반도체 13억, CJ오쇼핑은 8억 7천만 원을 매도함으로써 역시 그동안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위를 보였던 역시 업종 대표주들을 매도했다는 것이 지난 일주일 동안의 매도 상위 종목을 보면 나타나고 있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SKC 솔믹스, 실리콘웍스, 주성엔지니어링, SK컴주, 성우하이텍을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특히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상장 이후부터 지속적인 매수위를 보였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이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매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국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그동안 매수했던 종목군들을 매도에 나서고 있고 특히 그동안 그들이 매수했던 종목군들이 대부분 업종 대표성 종목군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들 종목군들을 양시장에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출회되고 있다는 것이 지난 일주일 동안의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쯤에서 제가 이정환 사무께 질문을 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현대차, 뭐 삼성전자 등등 2분기 심지어 3분기까지도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나름대로 애널리스트 분석이 나오고 있음에도 수급이 뒷받침이 못 돼서 빠지는 종목들. 문제는 이제 이 종목들을 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조언을 좀 해주셔야겠는데 지금 신규 매수는 일단은 모든 매수는 조금 뒤로 미룬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이미 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물론 하락장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오늘도 태양광 일부 관련주들과 일부 조선 관련주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별적으로 그동안 낙폭이 컸던 증권주들도 선별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론 하락장, 종합지수가 30포인트, 40포인트 하락하는 장에서도 상승하는 종목 수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확률이 적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상승했다 하더라도 그 종목이 내일까지 모레까지 연속적으로 상승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확률적으로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는 매매를 자제하자. 그리고 현금으로 확보하자는 말씀이고요. 이미 그러면 현금을 갖고 계시는 분은 사실 편안한 마음으로 이 장을 지켜보실 겁니다. 네. 겉으로 미소는 짓지 않고 기분 좋아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시장이 하락함으로써 고통받으신 분이 주변에 많으니까. 네. 그러나 속으로 웃고 계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왜? 더 빠져라 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주식을 여전히 많이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런 분들도 자기가 매수한 가격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승장에서도 상승을 보면서 불안 매수는 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본다면 하락장에서도 장중의 반등, 오늘 장에서 지난주에도 장중 반등 많이 줬습니다. 네. 자, 오늘도 반등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은데 반등을 줄 때는 역시 분할해서 정리하는. 그러니까 매수한 가격보다 지금 현격하게 낮다 하더라도 그래도 비중은 좀 적어도 50% 이상은 줄여서 내가 최악의 상태, 여기서 50포인트, 100포인트가 더 하락한다 하더라도 나는 버틸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이 드는 비중만큼 줄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오늘 새벽에 오늘 밤에 열리지 않죠? 네. 휴장입니다. 그로 인해서 해외 증시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늘도 장중 반등이 어느 정도 예상되고 내일장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손해보셨다 하는 이유만으로 그냥 버티지 마시고요. 손해보셨다 하더라도 역시 현금 비중을 좀 더 50% 이상은 가지고 간다는 이런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뭐 관심 종목 없을 테고 역시나 관심 보일 종목은 현금 되겠네요. 오늘 끝으로 오늘 전략 한번 다시 쉽게 좀 요약을 해주시죠. 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자, 군자는 우리 격언에 보면 군자는 대로행이라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사람은 큰 길로만 다닌다 하는 뜻인데 표면적인 이유는 그러나 그 내면의 뜻은 역시 옳은 일, 옳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다 이 얘기죠. 그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도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하는 격언처럼 지금 장은 수익을 내기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하는 점입니다. 물론 조정이 하루 이틀, 3, 4일에 끝난다면 지금의 조정은 매수입니다. 그러나 제가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지금의 시장 상황은 적어도 1주에서 2주 정도는 더 추가 조정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설사 추가 조정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승이 어려운 장이라는 점을 여러분 명심하시면서 매수보다는 오히려 리스크 관리에 포커스를 맞춰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깔끔한 정리까지 들어봤네요.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지수를 다시 보니까요. 양쪽 다 코스피 코스닥 강보합 정도의 움직임입니다. 많이 바뀌지 않은 그런 지수의 모습인데요. 물밑에서는 또 많은 손바뀜과 또한 종목 간의 어떤 지수 간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이정원 사무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듯이 지수는 조용해도 조선주는 강세를 보인다. 일부 증권주 얘기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그런 특징주들 구체적인 얘기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울현대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 한번 불러보죠. 임 기자. 네, 임진혁입니다. 네, 오늘 아침 조선주가 강세라면서요. 네, 조선주들이 저가 매수세와 한국 조선업 경쟁력 강화 전망에 힘입어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STX 조선해양이 8% 가까이 오르는 것을 비롯해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 등도 함께 오르고 있는데요. 신영증권은 오늘 삼성중공업의 컨테이너 선박 수주로 신조선 발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한국 조선업체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계약이라며 조선업에 대한 투자 의견 비중 확대와 함께 최선호주로 현대중공업을, 차선호주로는 현대미포조선을 꼽았습니다. 반면 동양종금증권은 조선업에 대해 당분간 보수적인 전망을 가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는데요. 수주 회복 조짐이 있지만 컨테이너 선주나 선사들의 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업계 전반적으로 발주가 본격화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프로텍이 LED 성장에 따른 높은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에 11%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대증권은 프로텍이 LED 패키징 산업 성장에 따라 실적이 개선되는 한편 밸류에이션 매력도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주 전반적인 강세 그리고 급등하고 있는 프로텍 코스닥 쪽에는 종목까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았는데요. 자, 지금 지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을 연거푸 몇 번이나 하는 것을 봤을 때 오늘 아침 역시 경기 둔화 우려에 조금 더 시장이 포커스를 맞춰줄 것인가 아니면 저가 매수 내지는 실적 모멘텀의 기대를 조금 더 투자자들이 걸어줄 것인가의 갈림길 상에 서 있는 모습 오늘 아침에 극명하게 지수의 어떤 엎치락 뒤치락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향후에 우리는 어느 쪽을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근데 주요 증권사 리포트 요약 좀 해주시죠. 네, 하나대투증권은 최근 글로벌 증시의 조정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 경제지표 둔화에 따라 경기가 침체 후 일시적인 회복을 보이다 다시 침체에 빠지는 현상, 즉 더블딥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고 보며 그러나 더블딥으로 진행될 만큼 우려스러운 상황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먼저 중국과 미국의 경기 둔화는 경기 순환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는 설명인데요. 미국과 중국 모두 금융위기 이후 재정 확장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왔지만 최근 정책 효과가 사라지고 중국의 긴축 돌입으로 경제 지표에서 둔화가 나타나는 것일 뿐 이것이 경기 침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블딥과 같은 극단적인 전망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고 내다보며 한편으로는 하반기 경기 둔화 과정이 현재 주가에 이미 반영됐다고 판단하는 것도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의 여건은 해외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만큼 단기 매매 및 매수 관점에서 대응할 만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2, 4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 국내 증시의 이익 모멘텀 변수가 여전히 긍정적이고 3, 4분기까지 영업이익이 재차 상향 조정되는 걸 감안해 증시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역시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더블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는데요. 미국의 소비와 고용이 기대치만큼은 아니더라도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리스크가 크지 않은 만큼 실적 종목에 투자할 것을 주문하며 2분기와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달 전에 비해 크게 개선된 종목, 하반기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천 종목으로는 SK브로드밴드, 한진해운, 동부화재, 카프로, 진로 등을 꼽았습니다. 네.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 더블립 우려 지나치고 역시나 기댈 것은 실적밖에 없다. 실적 후전주 보자라는 리포트였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리포트 요약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서울현대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였습니다. 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이 9시 55분, 약 한 5분 정도 뒤에요. 관심 종목 체크 시간을 일단 갖고요. 그런 다음에 10시부터는 종목 상담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 문제 종목 전문가와 더불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생방송 중에 전문가로부터 시원한 해답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 아카데미의 정양환 시사께서 함께 해주시니까요. 약 한 5분 정도만 기다려 주시죠.
네, 관심 종목 체크 시간 먼저 간단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오늘 아침 개장하기 전에 저희 방송에 함께해 주셨던 패널분들이 얘기하셨던 그 종목. 하지만 개장한 다음에 언제나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요. 제가 이 시간쯤에서 AS를 다시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센 전략이라는 코너에 출연을 해주셨던 신한금융투자 영등포지점 조재석 부장이 언급한 종목이 바로 SSCP라는 종목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코팅 재료, 전자 재료 생산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의 수급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매수 가격이 6,400원 정도, 약 한 2, 3일 정도 전에 장대 양봉을 냈을 때 그 정도의 한 2분의 1 정도 가격 쉽게 내주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에서 한번 매수 접근을 해보는 것이 어떠느냐라면서 7,600원 얘기를 하신 바 있는데요. 현재 7,600원 전후에서 움직여줄는지 SSCP 현재 주가 확인합니다. 네, 7,730원 정도, 지금 7,730원 그리고 40원 정도에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직까지 어제 음봉, 오늘도 음봉 기록하고 있긴 한데 오늘 약간은 떠서 출발을 한 다음에 지금 음봉이 약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표 가격을 8,600원, 전고점까지 SSCP 내다보셨고요. 손절 가격은 7,400원, 그러니까 전 거래일에 있었던 장대 양봉의 가장 하단이라 할 수 있는 7,400원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7,600원까지가 매수권역이니까요. 현재 7,700원 초반대 머물고 있는 SSCP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뉴스로 보는 투자의 코너에 함께해 주셨던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승훈 과장이 언급한 태양광 관련주 두 종목을 좀 볼 텐데요. 태양광 발전의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오늘 아침 그렇잖아도 주말 지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태양광 발전에 향후 20억 달러 쏟겠다라고 해서 오늘 관련 종목들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재원 사무께서도 전해주셨었는데요. 오늘 그중에서도 OCI 그리고 OCI 머티리얼즈는 다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보다도 조금 더 작은 종목 SDN, 그러니까 과거 서울마린이죠. TCK 두 종목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SDN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태양광 모듈 관련한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발전 효율도 국내 기술적인 측면에서 1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해외 지금 수준 모멘텀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 대비했을 때 PR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얘기를 했는데 이 실적도 점점점 좋아질 거라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SDN 예상 매수가를 한 11,400원 정도 부근 얘기하셨는데요. 11,400원 전후일까요?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네, SDN 11,500원 정도니까요. 네, 예상하셨던 11,400원 부근이 맞네요. 목표 가격을 15,000원까지 보셨거든요. 자, SDN 현재는 11,500원, 목표 가격은 15,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으로요. 10,000원 정도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역시 또 다른 태양광주입니다. TCK 얘기를 하셨는데 태양광 소재 부문에 대한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도 있지만 TCK는 태양광 관련 종목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또한 LED에 대한 테마도 갖고 있습니다. 태양광, LED 양쪽에서 모두 다 실적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일단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최근 들어서 기관의 매수세가 역시나 좀 확대가 돼서 수급도 좋아지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TCK 일단 예상 매수가를 13,000원대 초반 얘기하셨거든요. 13,000원 전후일까요? 현재 TCK 주가 흐름 한번 보죠. 네, 13,350원. 근데 역시 많이 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주일 동안 쭉 한번 쉬면서 기간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아침 그래도 거의 한 2% 정도 급등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목표가가 TCK는 17,000원 되겠고요. 손절 가격은 11,000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SDN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오히려 내고 있는 상황, TCK는 조정을 받으면서 못 가고 있다가 오늘 아침 오히려 뒤늦게 움직이는 그런 양상인데요. 추세적으로 살아있는 종목은 사실상 오늘 아침 움직임과는 조금 달리 SDN의 탄력이 조금 더 좋았기 때문에 SDN을 조금 더 토픽주로 언급을 하셨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코스피가 다시 1671포인트로 하락 반전된 이 순간 지금 막 10시를 정확히 지나고 있는데 지금부터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와 상관없이 내 종목이 가야 기분이 좋으실 텐데요.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전화번호 고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아카데미 정양환 시삽의 시원스러운 해답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정양환 시삽 오늘도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얘기 좀 해볼까요? 삼성물산이에요. 삼성물산이요. 사신 네. 가격하고 비중 좀 알려주시죠. 53,800원, 80%. 53,800원이요. 이거를 53,000. 네, 53,800원. 6월에 사셨나요? 네, 말이에요. 네, 6월 말에 사셨고 지금 25일 날. 그쵸. 그 정도에서 네. 사신 다음에 좀 올라와줬으면 했었는데 또 더 밀려가지고 지금 5만 원대 초반이네요. 네. 예, 그래요. 5만 원이 얼마 전에 최저가가 이제 49,250원 5월 말에 그 정도 했었는데 거기 근접한 그런 상황까지 내려왔습니다. 삼성물산 그러네요. 뭘 기대하고 사셨는지요? 네. 뭐 구조조정 이것 때문에 사신 건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세외, 뭐, 수조도 괜찮고, 구조조정되면 뭐, 대형주 산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예. 네. 그랬는데 같이 지금 조금 힘이 없는 모습 왜 이러냐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비중이 80%로 많으세요.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건설주의 흐름에서 조금 처지는 좀 느낌이 좀 보이죠.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일부 건설사들 쉽게 말하면은 소형 건설사들은 중소형 건설사들 떨어져 나갈 종목도 좀 나가고요. 네네. 이 종목은 지금 좀 반등 구간입니다. 근데 전 역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 좀 외국인들이 많이 좀 때렸고요. 오늘은 뭐 그렇게 약세 흐름이지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건설주들의 흐름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건설주가 어느 정도의 어떤 구조조정을 거치면은 튼튼한 건설주는 간다.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들은 좀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설사들의 힘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의 어떤 미분양에 대한 어떤 그 리스크를 좀 떨어내고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지금 길쭉 분석 보면은 지금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의 흐름에서 48,700원을 지지를 해주면서 이 종목은 뭐 오늘은 약세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53,800원 이렇게 네네. 말씀하셨는데 54,300원은 뭐 최근에 잡으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라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일단은 55,000원을 돌파해야지만이 이 종목이 6만에서 6만 5천원까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손절가를 말씀드리면요. 전저점이 쉽게 말하면 49,200원에서는 이하로 떨어지면은 조금 이 종목은 좀 비중 축소나 손절을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조금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주봉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네. 주봉 흐름을 보면은 주봉 흐름 봐도 지금 현재 보면은 극히 반등의 어떤 힘은 크게 못 느낀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박스권의 흐름이니까 이 종목은 49,200원 선에서는 만약에 이탈한다면은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은 지금 하락의 어떤 그 힘이 좀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힘은 이 종목 이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매수가까지 정도 보시고요.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한 57,000원 선까지 보시면은 목표가를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2분기 실적도 사실은 건설주들 궁금하거든요. 뭐 1분기 실적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뭐 비스무리하게 나올 거다 이런 전망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국내에서 너무 분양이 안 되니까 그렇게 수익 구조가 확 좋아지진 않을 거다 이런 예상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해외 수주를 또 보면요. 해외 수주에서 보면은 쉽게 말하면은 뭐 어떤 해외 어떤 원자력 관련 수주죠. 그럼 보면은 극히 보면은 아직까지 조금 어떤 수주의 어떤 모멘텀이 좀 미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내적으로 보면은 쉽게 말하면은 일단은 부동산 경기가 좀 풀려야 된다. 풀리면은 이 종목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부동산 경기가 안 풀리는 이유가 조금 버블이 있죠. 그래서 지금 미분양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은 건설주들도 조금 어떤 반등의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보시는 너무 게 길게 보지 말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단기적으로 지금 뭐 임박했습니다. 그렇죠? 전 저점인 49,250원 깨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종가 기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종가 기준 맞습니다. 네, 종가 기준으로 전 저점이라 할 수 있는 요 전에 가장 낮았던 가격 5만 원 좀 깨진 49,250원 요거 깨면은 차트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지니까요. 일단 그때는 손절을 좀 얘기를 하시고요. 5만 3천 원대 뭐 5만 3천 후반에 사셨다고 하셨는데 5만 5천 원대 조금 더 중기적으로는 5만 7천 원대까지는 삼성물산 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국내 이제 부동산 경기가 조금 좋아져야 되는 뭐 정부 쪽에서도 제도적으로 조금 더 도와줘야 되겠고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제가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나온 리포트를 보고 약간의 힌트를 드렸습니다. 삼성물산 이 정도면 답이 되셨는지 아니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지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유, 삼성물산 어느 정도 이제 뭐 내가 원하는 답 들었구나 생각하시고 전화를 끊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도 뭐 좋게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첫 번째 상담을 마무리를 지어야겠네요. 사실 반응을 드렸으면 더 좋았겠는데 아무튼 많은 분들이 또한 건설주 들고 계신 분들 고민 많으셨을 텐데 삼성물산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전화 계속해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02-3153-2611번으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들고 계십니까? 삼성생명인데요. 네. 그날 상장을 했는 날이 11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쯤 해서 11만 4천 원에 사서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예, 거의 9천 그래서 예. 진짜 떼내던 후회인데 뭐 더 있었으면 수억리로 가는데 예. 그건 뭐 상장한다니까 뭐 좋은가 싶어서 샀는데 네. 근데 저걸 보유를 해야 될지 네. 아니면 어느 정도 선에 가면 처분을 해야 될지 마침 제가 텔레비전 보다가 네. 이런 프로가 있어서 네. 제가 이렇게 여쭙게 됐는데 네. 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비중이 어느 정도신지부터 여쭤보죠. 그게 538주예요. 아, 그러시구나. 적지 예. 않으시네요. 그래서 삼성생명 네. 사실 처음에 이거를 뭐 한 주, 두 주 못 잡아가지고 서로 거의 경쟁이 붙었었는 아주 뭐 그런 주였는데 예. 날아가기는커녕. 잘될 줄 알았죠. 예. 예, 다 뭐 어떻게 돈을 빌려서라도 이거 뭐 한 주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예. 그래요. 예. 지금은 10만 3천 원, 얼마 전에 10만 원도 깨져서 삼성생명이 예. 좀 안 좋은 걸로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이제는 기관도 좀 사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예. 삼성생명이자 공모가가 11만 원이죠. 네. 그리고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종목들이 상장 이후에는 물량이 기관 물량, 외국인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점을 갖다가 항상 유의해 주시고 대응하시고요. 일단은 방향성이 안 잡힌 상태에서 매수는 아래 위에 상향인가 하방인가 쪽에 힘이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종목들이 거의 한 7, 80%가 상장 이후에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잡은 것 같고요. 네. 삼성생명이. 예. 그리고 최근에는 보면은 10만 원 선을 지지해 줬습니다. 예, 이 그거 종목은. 맞아요. 예. 그래서 10만 원 선을 지지해 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종목은 10만 원 선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매수권이 들어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적인 매도가 이어지고 있어서 사실은 종목이 조금 하락을 했는데요. 이 종목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좀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삼성생명이라는 어떤 보험주에서는 대장주죠. 이 종목이. 그래서 이 종목은 뭐 펀더멘탈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95,500원을 갖다 저점을 찍고 이제 10만원 선을 지지가 나왔는데요. 네. 자, 10만원 선의 지지가 거의 한 일주일 이상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10만원 선 지지는 누군가가 10만원 선에서는 받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선만 안 깨진다면은 종목을 보유하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중장기적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내년 정도 보시면서, 쉽게 말하면 올 4분기에서 내년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한 14만원에서 15만원까지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실 수 있는데요.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는 또 자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쉽게 말하면은 어떤 그 시장 상황에서 시장이 좀 처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 매도가 많이 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는 비중을 축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선이 어딘가 하면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10만원 선이나 아니면은 95,500원 선을 이탈한다면은 일부 종목을 일부 물량을 조금 축소 아니면은 그때 사실은 종목을 일단은 좀 때리시고 나왔다가 나중에 전 종목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중을요. 네. 비중을 다 줄여주시든지 네네네. 아니면은 손절 하시든지 비중을 줄이신다면 지금 거의 뭐 100% 가량 네, 538주. 예. 근데 그럼 저 같으면 한 300주 이상을 갖다가 비중 줄여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근데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어떤 종목이 다 빠지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이 저가수라고 해서 안 빠진다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일단은 조금 비중 줄여주자.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14만 원, 15만 원 선으로 한 올 4분기에서 내년도까지 보시면은 그 정도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뭐 14만 원 위쪽으로는 내년도 뭐 얘기를 하셨고요. 얼마 전 저점이었던 95,500원 깨는지 여부에 따라서 비중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중에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면 지금 갖고 계신 물량의 한 절반 가까이 되는 300주 정도를 얘기를 하시는데요. 일단 지금 10만 원 정도 계속해서 지지가 됐으니까 설마하니 또 내려오겠나. 저는 안 내려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는데 아시다시피 오는 9월에 또 코스피 200 지수의 편입, 뭐 특례 편입된다고 하니까 그런 호조도 있고 지금 뭐 기준금리 인상되면 그 금리 인상 수에도 볼 테고 실적도 보니까 괜찮을 거다 이렇게 기대감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 실적에 대한 기대감 삼성생명 만약에 하단을 95,000원대만 안 깬다면은 들고 있으신 대로 조금은 더 매수가 내지는 그 이상까지 좀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좀 꼬인 수급만 풀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 펀더멘털적으로는 좋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아유, 뭐 고생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삼성생명 저희가 고민을 조금 덜어드렸나 모르겠네요.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이 더 있으신가요? 예. 내년 하반기까지만 기다리고 있으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내년 하반기까지. 네, 뭐 내년 하반기까지 가지고 계시면은 좋은 결과를 물론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이 만약에 지금 시장이 유동성이 좀 심하기 때문에 시장이 만약에 꺾인다면은 일단은 무조건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 내년 하반기까지 물론 뭐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종목이 너무 빠져버리면은 종목 자체가 올라가는데 힘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보면은 10만원 선을 이탈하고 만약에 95,500원 선을 이탈한다면은 여기서는 10만원 선을 강하게 이탈하면은 여기서 일단은 50%. 만약에 여기서 강하게 이탈 안 하고 10만원 선을 지지를 하면서 또 10만원 선 밑꼬리를 단다면은 10만원 선을 지지인가 보다 생각하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일단은 비중 축소를 무조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내년 하반기까지 기다리면 14만 원 간다 그랬어. 이렇게 해서 계속 들고 계시지 마시고요. 그 얘기도 있었지만은 95,500원 정도 하회라면은 비중을 줄여라라는 얘기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 내년까지 기다리시면서 주가가 그보다 더 떨어지면은 그 대처도 중간에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삼성생명 때문에 고민 많으셨을 때 조금 나아졌나요? 예, 조금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아유. 제가 화면을 못 봐서. 네. 예, 좀 그렇긴 하지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저희가 삼성물산, 삼성생명까지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전화 받아볼 수 있겠네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 예, 연결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들고 계시는지요? KB금융하고 삼성중공업이요. KB금융하고 삼성중공업이요? KB금융 먼저 해드릴게요. 얼마에 사셨어요? KB금융이요? 네. 51,800원이요. 51,800원. 예. 이거를 6월 달에 사셨을까요? 예, 그때쯤 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47,000원까지 내려왔는데, KB금융 비중이 많으신지요? 100주요. 100주요? 네. KB금융은 뭘 기대하고 사셨어요? 이때 은행주는 사실상 굉장히 말이 많았을 텐데요. 이거 산 지가 오래됐어요. 물타기 해가지고 그걸 내려놓은 거예요. 네. 그러시구나. 그래요. 그럼 꽤 오래전에 샀는데 뭐 이래저래 뭐 고생 끝에 지금 평균 매입가가 한 52,000원 조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더 빠져서 47,000원. 이거 물타기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지금 갖고 있어요. 네, 그래요. 앞으로 좀 주가가 자동으로 좀 이렇게 올라와야 될 텐데 이거 뭐 물타기만 계속 하고 있을 수도 없고 향후 역시 주가 흐름이 궁금하시겠네요. 예. 네, 일단 KB금융부터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예. 네, KB금융은 최근에 시세 흐름에서 조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는 이제 46,000원대를 갖다가 거의 쌍바닥권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이제 매수가가 이제 51,800 같으면은 극히 높지 않습니다. 51,800 같으면은. 네. 물론 뭐 차트상으로 보면 좀 높게 보이는데도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고요. 사실은 뭐 이 종목이 왜 이리 빠졌냐면은, 신임 회장의 어떤 선임에 관해서 네. 좀 이슈화들이 있어서 좀 빠졌는데요. 이 종목은 지금은 46,000원대를 지지했고, 자, 쌍바닥권입니다. 쌍바닥권이고, 여기서 좀 올라온다면은, 일단은 매수가까지 보시는데요. 매수가까지는 좀 넘어야 할 산이 좀 많습니다. 네. 이 종목은. 그래서 제가 매매 동향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계속적인 어떤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네. 지금 뭐 거의 기관들은 그 이제 매도가 이제 거의 이제 끝나는 것 같고요. 네. 이 종목은 앞으로 반등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면은 51,800원 일단은 매수가까지 보십시오. 매수가까지 보시면 여기에서는 매수가 부근에서는 조금 어떤 그 매물대가 좀 많기 때문에 매물대 쉽게 말하면은 이 종목은 이제 한 49,000원대를 돌파해야지만이 이 종목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중장기적으로 보다는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장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면 동종목도 같이 빠집니다. 근데 그래서 KB금융 실적이 안 좋다고 하던데. 네, 실적 상황이 실제 이제 모든 이제 은행주들이 그렇습니다. 네. 쟤네 건설사들의 좀 리스크도 좀 있고요. 지금 이제 실적에서도 조금 문제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뭐 실적이 뭐 어떻게 뭐 1분기보다는 좀 안 좋다라는 그런 어떤 그 예상치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실적이 뭐 어떤 뭐 마이너스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안 좋다는 얘기는 1분기보다는 좀 못하다 이런 보시면 되겠고요. 장기적으로는 보시면은 58,500원까지 보시면 되는데 네. 여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조금 단기적으로는 매수가까지 보시면은 매수가에서 올라오면은 일단 종목이 강하게 강한 흐름을 올라오면은 이 종목 단기적으로는 54,000도 돌파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는 조금 매물대가 많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일단 매수가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손절가를 드린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45,000원을 이탈한다면은 여기서는 손절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KB금융은 저희가 한번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45,000원 이탈하면 손절 얘기하셨고, 그리고 가격만 좀 정리를 하자면은 매수가까지 일단 보시면서 한번 대응을 하시되 49,000원 정도는 조금 넘기 힘든 매물대들이 많이 쌓여있다는 거, 49,000원 돌파해야 사신 가격인 52,000원 근처까지 일단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관문이 49,000원이 될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저희가 삼성중공업 얘기를 하셨죠? 네네. 네, 그건 얼마에 사셨는지 그래도 오늘도 좀 올라오고 하는데요. 그것도 24,800원이에요. 이것도 혹시 예전에 사셨다가 비슷한 과정 속에 지금 그 정도? 예. 예. 그래요. 24,800원이면 많이 그래도 좀 회복이 됐네요. 예, 그것도 물타기 한 거예요. 처음에 80kg 사가지고 있다가 네. 나중에 27,000원 주고 샀어요. 그거는요. 그래갖고 하도 떨어져서 이제 물타기 해갖고 그렇게 네. 된 거예요. 백주 해갖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21,000원까지도 떨어졌었던 삼성중공업이 그래도 예, 24,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평균 매입가가 24,800원. 요건 이제 곧 플러스가 날 조짐이거든요. 네, 그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선주들이 지금 반등이 지금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물론 뭐 현대미포조선 요런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요런 어떤 종목들이 좀 세게 나오는데요. 중공업주 중에서는 조금 약하죠, 이 종목이. 그래서 매수가까지는 뭐 충분히 오겠고요. 자, 지금은 최근의 흐름에서 보면은, 이 종목은, 20일 이동평균선을 상회하면서 지금은 괜찮다, 흐름이. 그러나 이 종목은 일단은 24,500원 정도는, 돌파해야지만 이 종목에 갈 수 있다. 쌍봉 구간이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정받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 조선주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실적 모멘텀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요.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한 26,000원 보고 대응하시고 조금 더 중기적으로 보시면은 예를 들어 제가 한 3만 원 선까지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3만 원 선까지 제시해드리는 거는
중장기적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같이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지금 좀 가는 조선주의 어떤 힘을 쭉 믿을 수 있다라고 좀 신뢰를 보내시는 거네요.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조선주들의 어떤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 시장을 좀 주도하는 주들이 거의 조선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극히 뭐 보합권에 강보합권이 있는데요. 사실은 전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도 많이 반등했죠. 네. 그 이후에 힘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KB금융과 함께 삼성중공업까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통하였느냐 투자해오소 코너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오늘 전화 기다리셨는데 상담 끝까지 받지 못하신 분들 내일 저희가 꼭 상담을 해드리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 아카데미 정영환 시사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1677포인트네요. 네, 오늘 아주 강보합 정도에서 출발했었는데요. 오늘 시초가는 1675포인트. 지금 아마 가장 높은 그런 지수를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 6포인트, 시초가 대비해서 한 3포인트 정도 더 오른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약간씩 더 이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좀 굳히는 분위기인데요. 1670선 중심으로 해서 아주 좁은 박스권의 보합권 혼조를 보였던 코스피. 조금씩 상승 모드로 굳어져 가는 듯도 싶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거칠게 현 선물에서 모두 다 나오고 있어서요. 이것을 기관 쪽이나 개인에서 얼마나 커버를 해주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하라 이런 얘기도 많고요. 한간에서는 리스크 관리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약간 빠졌을 때 그것을 기회로 활용을 할 것인지 그 여부는 여러분들이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에 대한 실적에 기대를 한번 걸어볼 것인지 글로벌 경기 둔화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네요.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